2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정시는 점수로 대학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준비하기 간단합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였는데 현재 고2부터는 이렇게 추천서가 날아가고 나머지 세 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교사가 기록한 학생의 성장 근거입니다. 근데 문제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따라서 3인칭 관찰자의 문제점, 주인공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3인칭 관찰자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죠. 따라서 이걸 통해서 해설을 하고 더 궁금한 것들을 면접장에서 물어보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학생부 종합의 평가 요소예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종합을 피겨 스케이팅에 비유 많이 하거든요. 피겨 보신 적 있으시죠? 피겨는 아름다움을 재는 거죠. 아름다움 재는데 혹시 학생들 16등과 17등 구분 가능하세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16등과 17등은 어려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죠. 왜냐하면 채점 기준표가 있으니까요.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을 잘한다라는 걸 측정해야 된다. 그럼 뭐가 잘하는 거냐? 라고 할 때 이런 채점 기준표, 평가 요소라고 하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평가 기준이에요. 학생 여러분 배달 어플 보신 적 있으시죠? 어플 보면 평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점 4.9점, 4.7점. 보통 어서 가서 드시죠? 4.9점 드시죠? 이러면 학생부 교과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 평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같이 보겠다? 리뷰까지 같이 보겠다. 따라서 4.9점 리뷰 1개, 4.7점 리뷰 80개. 어디가 끌리세요? 저는 4.7점이 끌려요. 왜? 리뷰가 많으니까. 리뷰가 많으면 객관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학생부가 교사 80명이 리뷰한 학생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교사 80명 당연히 객관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리뷰를 볼 때 이렇게 보진 않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어제 저희 아들은 이런 거 안 보지 않습니까? 뭘 보죠? 맛과 가격과 분위기와 서비스를 보죠.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보고 싶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에요. 이거를 16년도에 건대에서 발표했는데 6개 대학 연합으로 우리 대학은 이것을 평가 요소로 하겠다라고 발표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대학들은 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말고도 다른 게 있었어요. 우리 대학은 맛, 가격, 분위기,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대학은 위생이 중요하다. 우리 대학은 접근성이 중요하다. 라고 해서 많은 평가 요소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작년부터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점수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전국에 있는 경제학과의 평균 합격 사례고요. 어디가 쌤 자료입니다. 빨간색이 기계공학과 평균 점수입니다. 물론 작년 점수기 때문에 이것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전년도 거, 그 전년도 것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파란색과 빨간색 점수가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이 경제학과, 기계공학과 점수예요. 기계공학과가 없는 대학은 다른 걸로 대체했습니다. 비슷한 과로. 여기 보시면 파란색, 빨간색 보이시죠? 요것들이 작년도의 평균 사례였다. 따라서 참고할 만한 자료는 되지만 맹신하면 안 됩니다. 매년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평가 요소가 있었는데 이 네 가지 평가 요소를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면요. 기업대학교부터 디귿대학교까지 거의 모든 대학이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통일된 게 보이시죠? 미음, 시읒 대학교도 큰 차이 없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네 가지를 본다. 시읒, 히읗 대학교도 큰 차이 없이 이렇게 네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가 크게 네 가지로 통일된 대학들이 많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인 거 알았어요. 그럼 뭐냐? 도대체 학업 역량 어떻게 평가하냐? 라고 하면 제일 위에 학업 성취도가 보이시죠? 학업 성취도는 말 그대로 내신 점수예요. 내신을 어떻게 평가하냐? 쌤, 1학년 때 몇 프로 들어가요? 어떤 과목 들어가요? 종합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K대 화생명공학과 합격생의 내신 그래프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뭐가 보이시죠? 전교과가 꾸준히 오르고 있구나. 주교과 약간 굴곡이 있지만 오르고 있구나. 수학과 이과에 와서 약간 하락했지만 오르고 있구나. 긍정적인 면이죠. 수학과학과 전교과 차이가 심하죠. 공부를 약간 골라서 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죠. 약간 마이너스 요인 되겠죠. 자, 얘는 그럼 화생명공학과 50명 중에 몇 등일까요? 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평가할 수 없죠. 어떻게 한다? 비교해 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학생 B입니다. 잘했죠. 학생 A와 B를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라고 하면 사실 기준점 잡고 얘보다 괜찮네 혹은 매우 괜찮네. 얘보다 못하네, 매우 못하네 해서 A, B, C, D, E로 평가하거나 A, B, C, D, E, F의 6단계, A뿔 A, B뿔 B, C뿔 C, D의 7단계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각각 평가를 하면서 평균 평점이 B 플러스 이상이면 1단계를 통과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7단계 평가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A와 B를 비교한다면 B가 낫지만 당연히 대학은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표준 편차와 평균도 같이 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학교라면 A 학생보다는 B 학생이 좀 더 잘한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학업 역량을 평가했을 때 학업 성취도를 당연히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입니다.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는 어서 수업 중에 교사에게 관찰당하면서 뭐가 능력치가요. 따라서 활동을 통해서 얘가 수업 중에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했고 어떤 토론과 발표를 진행했고라는 걸 가지고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세특이 다 필수잖아요. 그럼 나는 뭔가 다른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마지막에 있는 탐구 활동이죠. 어떤 대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연구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들 명성황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 한국사 세특입니다. A 학생,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뛰어나고 매번 예습을 진행해와 핵심 질문을 통해서 교사와 상호작용함. 받은 질문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신망을 얻고 있음. 학생 A예요. 학생 B는요. 명성황후를 배운 후 한국 교과서와 일본 교과서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 서술을 비교 분석해보고 서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의 생각 덧붙여 발표함. 자, A가 있어 보이세요? B가 있어 보이세요? 저는 당연히 B가 있어 보여요. 왜? 어떤 대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해봤어요 라는 걸 교사에게 관찰당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쌤, 저 발표할래요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선생님 저 이게 궁금한데 발표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교사가 학생이 발표한다는데 싫어하겠습니까? 따라서 발표하면 관찰당하고 관찰당하면 생활기록부에 능력이 기록이 된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학업 영역 평가합니다. 그럼 A 학생, B 학생 모두 같이 볼까요? 표준 편차, 평균 같이 보고 모두 본다? 탐구 활동도 본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1등부터 50등은 어렵지만
A, B, C, D, E나 A뿔 A, B뿔 B, C뿔 C, D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평가하는 대학도 있고 뭉뚱그려 평가하는 대학도 있지만 각각 평가하는 대학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능력치가 생활기록부에 좀 잘 적히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대충 써본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학교 생활 기록 가상의 인물입니다. 여길 보시면 대학은 이걸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려고 노력했대요. 느낀 걸까요? 잘 모르겠죠. 자, 중간쯤에 보면 모방시를 쓴 보이시죠? 모방시를 썼다?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죠. 모방시를 얘만 쓴 건가? 전교생이 다 쓴 건가? 라고 하면 전교생이 다 쓴 거라면 당연히 평가가 안 되겠죠. 그럼 중요한 건 모방시를 쓴 게 아니라 나는 모방시를 어떻게 썼는가를 교사가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발표와 토론을 해야지만 교사가 모방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바꿔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모방시를 쓰고 발표한 보이시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이런 공감대 형성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중심으로 학생의 생각 전개했다. 저건 뭐 한 거죠? 교사가 관찰한 거죠. 이렇게 관찰됐으면 이런 능력치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국어과의 핵심 역량으로 평가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적힌 학생과 이렇게 적힌 학생 비교하다 보면 당연히 두 번째 학생이 좀 더 좋은 평가받는다. 왜? 핵심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다? 학업 능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잘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한다. 내가 어떻게 연구했다. 왜 연구했다. 어떻게 발표했다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야 능력치가 있다라고 평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런 능력치들. 이 생활기록부에 잘 나와 있으면 당연히 좋은 학생이다. 좋은 학생이 아니라 잘한 학생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 적합성은 전공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 성취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K대학교 화장품공학과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1순위 화투, 생투, 선호라고 써 있죠. 왜? 화장품공학과니까요. 수학 2순위, 영어 3순위. 물론 전자공학과나 기계공학과는 여기 뭐 써 있을까요? 물투가 써 있겠죠. 그래서 대학이 선호하는 과목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과목이 어렵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았는지, 들었는데 너무 낮진 않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를 평가하고요. 두 번째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예요.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진로 활동, 동아리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자, 중요한 건 내 꿈이 경영학자예요. 그럼 경영학도인데 경영해서 뭐 하게?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인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경영이 뭐죠?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럼 나는 효율성 어떻게 높일래? 과거를 분석하겠다? 회계. 사람 분석할래? 인사관리. 고객 분석할래? 고객의 니즈 파악 마케팅이죠. 그러면은 나는 경영을 통해서 마케팅 해보고 싶다. 뭘? 사회적 기업은 분명히 필요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효율성 때문에 금방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나는 사회적 기업의 마케팅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효율성을 올려서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겠다. 그럼 뭐 해봐야 돼요? 사회적 기업이 뭔지 당연히 이해해야 되고 마케팅이 뭔지 당연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진로활동 칸에 써 있으면 전공을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렇게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봐야 돼요?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 있으면 좋겠죠. 그럼 마케팅이에요. 뭐 하면 좋을까요?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홍보가 끝이 아니라 홍보를 통해서 학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해보고 사회 현상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조사해보고 그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해보고 사회적 기업이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그 활동을 적어보고
라고 하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진행되겠죠. 그럼 뭐가 있다? 전공 적합성이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 유치원 교사가 꿈이에요. 왜 되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이 좋아서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유치원 교사는 뭐 하는 직업이죠?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직업이죠. 그럼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뭐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전공 적합성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디에서?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물론 세특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세 항목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꾸준히 보여주면 뭐가 높다? 전공 적합성이 높다. 라고 평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인성 부분. 제가 생각할 때 인성을 서류로 평가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기부에는 나쁜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 좋은 얘기만 써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를 내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협업, 나눔과 배려, 소통, 도덕성, 성실성 등은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생기부에 어디에 볼 수 있는지. 성실성, 출결 가능하지 않을까요? 봉사 시간도 웬만큼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눔과 배려, 협업, 동아리 회장, 부회장 혹은 학급 자율활동 가능하지 않을까요? 소통, 학급 회장으로서 학생들과 교사와 어떻게 소통했는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 부분이고요. 발전 가능성은 맛, 가격, 분위기예요. 제 생각입니다. 분위기. 배달 음식의 분위기 중요한가요? 크게 안 중요하죠. 서비스 있으면 좋죠. 따라서 이건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기 주도성은 학업을 스스로 하면 여기랑 많이 겹칩니다. 학업 역량. 그리고 학업 외의 걸 스스로 하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다음 경험의 다양성 여기랑 겹치죠. 전공 관련 경험은 여기. 다른 경험들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따라서 플러스 알파. 리더십 어디랑 겹치죠? 협업, 배려, 소통과 겹치죠.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른 항목과 많이 겹칩니다. 따라서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셨죠? 자, 그럼 전공 적합성 한번 볼게요. 누가 대학에 붙나요? 는 파악하기 어렵죠. 학생부 교과 얘가 붙어요. 근데 종합은 같이 봐야 돼요. 누가 붙을까요? 이과 학생이라면 누가 더 좋을까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죠.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년별 등급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 학교 1.7 떨어졌는데 옆 학교 2.2가 붙었다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따라서 이거는 참고 자료다. 이런 것들을 다 통째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준비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각각 평가하고 이렇게 각각 평가한 것을 평균 내는 대학도 있고 아닌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평가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학생 생기부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보통 1년 지나면 열람이 가능하죠. 보시면서 학업 역량의 초록색으로 전공 적합성의 빨간색으로 칠하면서 나한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일까를 파악해보고 그걸 다음 학년에 보충하는 식으로 해서 생기부에 이런 항목들을 열심히 채우다 보면은 학생이 성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평가 요소를 배워봤습니다. 자, 이 대학교는 전공 적합성을 1순위, 학업 역량을 2순위, 발전 가능성 3순위, 인성 4순위래요. 어떤 대학은 전공 적합성 1순위, 2순위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많은 대학들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1순위, 2순위 왔다 갔다 보고 있다. 중요한 건 뭐다?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따라서 학업 역량을 분명히 키울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학업 역량 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궁금증을 가지라. 궁금증을 가지고 뭘 진행해라? 심화 탐구를 분명히 진행해라. 그렇게 진행된 심화 탐구를 통해서
학생의 능력이 관찰당해야 되고 그렇게 관찰당하면 생기부에 기록이 된다. 그럼 그 기록을 대학교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죠. 전공 적합성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죠. 전공이 아니면 계열 적합성이라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러시아과 가고 싶어요. 근데 관련된 전공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언어에 대한 능력을 당연히 보여주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 혹은 계열 적합성 혹은 전공 적성 등을 이해해서 내가 이과에 간다면 어떤 능력치를 많이 보여주는 게 좋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 적합성은 뭐다?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라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얻은 능력이다. 중요한 건 뭐다? 능력이다. 따라서 똑같은 활동을 해도 다른 능력이 적힐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뭐하라? 능력을 관찰당해라. 자, 중요한 건 2015 세특과 다른 거의 연계인데요. 자, 학생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 중에 혹은 방과 후에 일어나는 건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이 9예요. 나머지가 1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세특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 이런 세특을 바탕으로 다른 것과 어떻게 연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신경 쓸 건 뭐다? 세특이다. 라고 생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생은 에너지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여기 보시면 관심 분야는 환경 문제가 관심 분야였어요. 1학년 때 진로 희망에 적혀 있고요. 끝이 아니라 이 왜 이런 꿈을 갖게 됐느냐라고 하는 걸 수업과 영상과 도서를 통해서 연결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과학 수업, 지구의 운동 법칙과 기상이변 배우면서 아, 지구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걸 위해선 에너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런 에너지의 개선이 단순히 자연과학적 접근만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독서 연계, 기후위기가 자본주의라는 책을 읽으면서 사회 수업, 통합사회 보이시죠? 통합사회 수업 보이시죠?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기후와 환경, 국제법과 환경 문제, 탄소 배출권 문제들을 배우면서 아, 그럼 자연과학적 방법 말고 사회과학도 같이 필요하구나라고 연계가 됐고요. 이걸 통해서 뭘 하냐? 창체, 팀프를 진행합니다. 팀프를 진행해서 주제가 이거였어요. 환경 문제와 자본주의. 끝이 아니라 이 팀플을 하면서 독서와 영상을 보고 그 독서와 영상이 어디에? 독서 활동에 기록이 되죠. 이렇게 기록되면 환경 문제와 독서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면 수평적 연계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환경 문제와 자본주의가 관련이 있으니까 2학년 때 좀 더 에너지 분야로 진로 활동을 구체화합니다. 이렇게 구체화시킨 건 끝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지는데 동아리에서 전문가와 내가 세운 가설을 이메일로 검증하면서 끝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뭐한다? 함께 공유한다. 창체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동아리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이렇게 검증된 가설을 가지고 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구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천하죠. 그래서 봉사활동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로 희망, 세특, 독서, 창체, 진로 희망, 동아리, 봉사까지도 이렇게 연결된 걸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연결된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사회 문제 탐구를 듣습니다. 세특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물론 가상의 인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본주의와 환경 오염이라는 환경 불평등이라는 논문을 읽고 이렇게 탐구하고 이렇게 하고 분석하고 노력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했으면 단순히 공부가 끝이 아니라 과거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노력한 결과를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였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앞에서 배운 내용들과 이 내용들과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
새 특과 다른 게 연계가 되죠. 이 학생이 능력이 있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국어국문학과 학생인데요. 국어 수업에서 박태원 씨의 소설과 구보 씨의 일기를 읽습니다. 새 특에 이걸 어떻게 읽었는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긴 안 나왔지만 추가 독서를 해요. 어떻게 했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읽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식민통치 시기에 상류층과 하류층의 삶을 비교 분석하면서 동아리 활동에서 답사를 갑니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길 따라가고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길 따라가면서 그 지리적 특성과 사람들의 배치도까지도 같이 연구해서 비교를 합니다. 끝이 아니라 저자와의 대화를 하면서 그럼 저자가 보는 시각을 독자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진로 활동 연계를 시키고요. 이 책을 또 읽으면서 독서 활동에도 연계시킵니다. 끝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2학년 때 어떤 작가인지에 대해서 진로 계획을 구체화시키고요. 이거 진로 활동, 진로 희망 적혀 있죠. 독서를 또 진행하는데 이걸 봤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독일의 식민 통치, 그리고 프랑스의 식민 통치, 일본의 통치는 뭐가 다를까? 와 관련된 연계 독서 활동을 통해서 식민 통치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의 변화들을 연계시키고요. 이걸 동아리에서 토론부였습니다. 토론부 학생이었는데요. 독서 활동 토론하면서 이 학생이 어떻게 독서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관점들에 대해서 이해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팀프 대회에 나가고요. 여기서 받은 수상을 바탕으로 3학년 때 심화국어 수업을 듣고 이 심화국어 수업에 아까와 같은 세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특이 연결된다면 충분히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이해해 볼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준비가 되게 중요한데요. 논술도 마찬가지로 글쓰기로 변수를 만들기 때문에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논술 기출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논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 써보시면은 글은 금방금방 들어요. 예시 답안도 있으니까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논술이 이런 논술도 있지만 사실 자연계열 논술이 이렇게 되거든요. 수학 문제 풀이가 나와요. 따라서 인문 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리 논술까지 같이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학적 능력도 상당히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학생부 교과는요. 학업 성취도는 내신 등급을 보고 최저들 요금을 따지고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 보는 대학은 몇 개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수능 최저의 유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시까지 갈게요. 정시는 백분위와 표점을 보는데 백분위와 표점 중에 어떤 걸 많이 보냐라고 하면 사실 대학마다 다르긴 달라요. 근데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표점을 많이 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백분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가 쌤에 있는 평균 백분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평균 백분위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시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사실 준비를 많이 할 건 종합전형이죠. 논술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글쓰기를 진행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2022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좀 더 좋은 곳에서 만났으면 한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